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장에 들어있는 함께 복귀해볼까요? 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조방원 다음은 금반지입니다. 코스피 3,407. 어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규모가 지난주에 비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순매수 행진은 이어졌고요. 코스닥도 상승, 양시장 10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에 촉매가 된 건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으로 개장 직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확실한 마침표가 찍힌 건데요.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B 사이에서도 시장을 두고 긍정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주말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고가 행진에도 여전히 시장은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리레이팅, 재평가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정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걸 근거로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지금 시장은 정책과 주주 행동, 여기에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JP모간은요,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언급, 코스피 12개월 목표를 올려잡았습니다.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시나리오상 코스피 상단은 보시듯이 4천선이라고 했고요. 지배구조 개혁이 완전 이행되면 5천선도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 시나리오에 4천선을 두고는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13.4배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과 비슷해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섹터 단에서는요, 앞서 짚어본 골드만삭스 정책 모멘텀 속에서 고배당, 자사주 소각 예정,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골드만의 픽, 최근 시장의 주도주와도 좀 결이 같죠. 상반기 주도주는 단연 조방원, 조선방산원전이었죠. 9월 들어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후에는요, 금융과 지주사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연일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반도체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반도체, 지주사, 9월 주도주를 두고 이 셋의 앞글자를 딴 금반지가 주도주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금반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주도주 역할을 해줄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겠고요. 3,400선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시장 일각에서는 그 이후 차익 실현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도 느껴지는 것 같죠. 어제 시장을 보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장중 잠시 하락 전환하다가 반등한 종목들도 여럿 있었고요. 수급 차원에서 보자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줄긴 줄었습니다. 특히 시장이 현재 10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FOMC를 앞둔 경계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도 상승한다면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일단 마켓 무버로 좀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거래일 연속 상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코스피 지수는요. 보시듯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오른 바 있고요. 당시 지수는 보시듯이 1385선에서 1526선까지 오르면서 10% 상승. 현재는 지난 10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10% 올랐습니다. 자, 7% 올랐다. 시장 환경이 다르기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하게만 보자면 대세 상승기에서는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이런 여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와 AI 기대감이 또 한 번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로 이어졌다는 차원에서 오늘 지수 분위기 함께 주시해 보고요. 상승이 길었다 보니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마 차원에서 뉴스를 좀 확인해 보면요. 미국 덕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마블 코믹스를 보유한 디즈니. 앞서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디즈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경 디즈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요. 디즈니와 웹툰 엔터테인먼트 함께 마블, 스타워즈 등등 다양한 만화를 볼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코믹스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도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파트너십의 확장이죠. 이에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90% 상승, 현재는 조금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3%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섹터 단에서 웹툰주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받을지 개장 이후에 함께 주시해 보시죠. 다시 큰 틀로 좀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은 긍정과 부정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했죠. 다음 방향성을 앞두고 개인의 매도는 줄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오늘 수급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고 해도 앞서 짚어본 IB들의 전망처럼 결국 방향성은 장기 상승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수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파주 소재 공장 라인 증설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5.8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특징주로 다루겠고요. 미스트홀딩스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에 나선다는 보도에 3% 상승. 어제장 농심홀딩스가 상한가를 터치하며 마무리한 가운데 식품 지주사들도 따라 올랐습니다. 삼양홀딩스와 오리온홀딩스 각각 2%대 동반 강세 보인 점 특징적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한 휴메딕스입니다. 판권을 보유 중인 제2의 리쥬란, 엘라비의 리투오와 필러 수출 확대를 통해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보일 거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정규장에서의 강세를 쭉 이어가며 5.56% 상승폭을 켜냈고요. ICTK와 같은 보안주들도 상승했는데요. LG U+ 서버 유출 문제가 물망에 오르면서 소비자 시민단체가 어제 이동통신 3사의 해킹 피해 관련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자 ICTK 3.49% 올랐습니다. 또 HBL 테라피틱스는 고형암 차세대 치료제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강세였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암센터에서 환자 투여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호트 4단계에 진입했다는 발표에 투자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SOS랩, 이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탑재되는 라이다 전문 기업이죠. 대만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전시에 참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2.71%로 어제장 마감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경기 파주 공장 증설에 본격 착수합니다.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수주가 확대되면서 중국 BOE가 담당하던 물량 일부가 LG 디스플레이로 넘어온 덕분입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 월 15,000장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돼서 총 6만 장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8 시리즈에 물량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론 내년 실적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며 투심이 몰렸습니다. 5.84% 상승했습니다. DB그룹의 반도체 파운드리 계열사인 DB하이텍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확정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약 1,256억 원으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충북 음성 상호팩 확장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이석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같은 날 이 회사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89만 4천 주를 오는 30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애플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BOE양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투자 심리가 자극된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방 흐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흐름이 아직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도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3분기도 좋을 것 같고 또 내년 전망도 밝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내용 좀 보시면 현재 아이폰의 OLED 패널을 납품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50%,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30%, 중국 BOE가 20%로 이게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20%씩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중 BOE 일부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맡게 되면서 일단 증설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BOE 물량을 줄이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애플도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영업비밀 침해의 이유로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간 금지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것과도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완제품에 들어가는 패널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애플로서는 BOE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사양이 좀 낮은 패널들을 LG 디스플레이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사실 예상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2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순 ITC 예비 판정 당시에 기록했던 급등했던 그 고점은 아직까지는 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PBR 0.87배가 이제 주가상으로는 10년 상단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담감이 아직은 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3분기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호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실적,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DB하이텍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46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요. 1,25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좀 노출된 재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정규 시장도 소폭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애프터마켓 장중에는 6.4%까지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소폭 상승한 2.7% 상승을 마감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사주와 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자사주를 활용하고 그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내용은 이미 공시를 통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주주가치 희석 없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번 465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이후 내년 중으로 59만 2천 주를 추가로 소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에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미 9월 10일 공시를 통해서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9월 11일 아침 시초가가 어제 애프터마켓 종가 대비 무려 23.8%나 높은 6만 5,500원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최고가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주가는 아닐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실 때 분기별로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게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PBR 8배 초반 그리고 PBR 0.9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알려진 재료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로봇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일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한 정비 기대감이 특히나 부각됐습니다. 로봇 섹터 전체가 4.44% 강세 보였고요. 또 구체적인 종목 살펴보시면 한라캐스트, TPC 글로벌 등이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해 올랐다기보다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나온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할 거란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한편 자율주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 같은 개인정보를 영상에서 전부 가려야 해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제 및 안전 기준을 일괄 손질하겠다고 로봇 분야에서는 밝혔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섹터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까지 함께 하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두 시장에서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중국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 공세를 펼치며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의 상반기 합산 판매량이 전년보다 4% 넘게 줄었다는 통계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본산이 문제인데요.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한국산에는 여전히 25%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점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장에선 기아가 3.97%, 현대차는 3.8% 빠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파란불을 켤 때면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특히 이번 주엔 현대차가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요. 무려 첫 해외 인베스터 데이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행사의 핵심 의제를 4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관세 관련 전략이나 하이브리드 생산 판매 계획도 포함되고요. 이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운 로봇 활용 전략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 등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꼽힙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드는데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로봇 내용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로봇 규제 철폐를 예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들이 워낙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체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모멘텀에 의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급등에는 매도하고 잠잠할 때 재매수하는 그런 중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제 정부가 지금 1차 핵심 구제 항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구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기서 로봇과 관련해서는 로봇이 좀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기준도 재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 장소 규제라든지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 구역 크기 제한 등이 기존 규제를 할 수 있고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업종 등록 시 인력 구비 의무가 붙어 있어서 사업화의 부담으로 작용 중인데 정부는 이러한 구시대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서 로봇 상용화 촉진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향후 일정은 뭐 각 부처와 민간 기업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어제 오전장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규제 정비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도가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로봇주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 인력 대체 수단으로서의 로봇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급등한 이후에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정부 정책 관련 재료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모의 물량은 급등해서 약간 일부 정리하시고 다시 잠잠할 때 다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정책 모멘텀, 수급에 따른 변동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변수 속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만났고 미국에서는 변수, 관세 리스크를 좀 만난 상황인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진퇴양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자동차주 어떻게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 저는 보유를 좀 더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8일 날 미국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부정적인 소식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주가가 미리 하락하는 그런 단기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뉴스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중국과의 뭐 어떤 유럽 판매량 경쟁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자동차주가 이제 미국 관세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오늘이죠 16일부터 상호관세 적용으로 자동차에 이제 15% 관세가 붙는 반면에 국내 자동차주는 아직 계약서에 설명하지 않은 관계로 25% 관세가 좀 적용되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이 많이 일본 브랜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할인을 좀 더 강하게 한다면 오히려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투자 심리가 매우 극도로 불안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 문제 해결 조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낙제가 결국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이 이제 뭐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흐름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흐름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뭐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